안녕하세요, 뷰티양 박진호입니다. 이 브랜드 하면은 건조한 겨울 외출할 때마다 집에 있거나 언제나 함께하는 브랜드죠. 주머니나 가방 속에 고이 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손등에 무심게 바르는 그 브랜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핸드크림이고요. 물론 사계절 내내 필요한 제품이겠지만 특히 손이 갈라지기 쉬운 이런 추운 겨울날 핸드크림이 없으면 무언가 허전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시중에 출시된 정말 많은 뷰티 브랜드들 핸드크림 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습력이나 지속력이 뛰어난 편이라 제품보다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는 기준들이 사실 있죠. 왜 사람들은 구매를 할까요? 유명 명품 브랜드라서, 아니 보습력이 좋은 브랜드라서, 손마저 민감한 내 피부에 맞는 브랜드라서, 다양한 기준점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창업 스토리와 성공 전략을 소개해드릴 이 브랜드야말로 관점에 따라 정말 다양한 기준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록시땅입니다. 록시땅은 1952년, 태생은 올리비에 보송, 1976년에 창업한 브랜드입니다. 23살 대학생 시절에 그는 이미 이때 낡은 중류기를 이용해서 라벤더와 로즈베리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하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당시에 천연재료로는 크림을 만드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지만 제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보송은 마르세유 지역에 있는 오래된 비누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록시땅이라는 브랜드는 옥시타니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으로 어린 시절 프로방스에서 보낸 올리비에 보송이 자신의 브랜드 스토리를 프로방스에 온전히 담고 싶어 했었어요. 이를 위해서 브랜드명을 록시땅이라고 바꾸고 프로방스의 본사 연구소를 두면서 시어버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료를 프로방스에서 채취를 하면서 제품 생산 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보송은 제품 개발 능력이나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아쉽게도 사업에 대한 소질이 많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록시땅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매장을 추가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노력했지만 결국 정책이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1992년 보송은 인생의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보송의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M&A 전문가 레이놀즈 가이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후 1996년에 그는 록시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고 창업자 올리비에 보송의 지분의 5%만 남기고 모든 의결권을 넘기게 되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브랜드를 생각한 진정한 창업주의 마음이 록시땅의 전환기를 만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후 보송이 화장품 개발에 레이놀즈 가이버는 사업 확장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덕분에 전환기를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록시땅의 제품은 다른 뷰티 브랜드에 비교했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들의 메리트가 있진 않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연주의로 시작해서 자연주의로 끝나는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올리비에는 프로방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본사와 연구소를 프로방스의 마노스크라는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창업주의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업뿐만 아니라 록시땅이 들어가는 제품, 원료, 포장지, 매장 인테리어 모든 자연주의 원칙을 고수하게 있기 때문에 라벤더와 로즈마리, 버베나 등 천연 재료를 발굴할 수 있는 곳이자 100명의 전문 연구원 덕분에 자리를 이곳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매년 400톤 가까운 라벤더 오일이 거래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주름 개선 효과에 있다고 알려진 이모르테를 발견해 자연 속 추출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자연주의 원칙에 맞는 상품을 세상에 선보였죠. 이 밖에도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고객과 신뢰 관계 덕분에 사과 껍질 씨로 만든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서 포장지를 만들거나 원목으로 만든 가구를 매장 곳곳에 배치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자연주의 원칙 친환경, 자연주의 브랜드만 선택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연주의를 고수한 덕분에 오늘날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대표 주자로서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위기 속에서 보송의 결단력 덕분에 가이거와 보송은 환상의 콤비로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5년 홍콩을 기점으로 세계 전역 매장을 열어 기업 규모를 키운 것처럼 가이거의 추진력 아래 프로방스의 작은 뷰티 브랜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액상 프로방스대에서 문학을 전공한 보송과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에서 기계공학부를 공부한 경영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가이거는 성향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록시땅을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에 각자의 역할에 매진한 덕분에 오늘날의 전 세계 약 4천여 개의 점포를 거느리게 되면서 14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둘 간에 전혀 불협화음이 없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록시땅 주력 상품인 시어버터 핸드크림을 생산지가 프로방스가 아닌 것이 문제였는데요. 가이거는 록시땅이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프랑스가 아닌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생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보송은 가이거를 아프리카로 데려가 아프리카 가난한 여성이 원료를 생산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들을 위해 시어버터 핸드크림을 반드시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결국 가이거가 보송의 말을 들어주면서 시어버터 제품은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송은 더 나아가 부르키파소에서 생산되는 시어버터의 함유량의 5%에서 20%까지 늘려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시어버터 상품은 역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록시다 대표 브랜드를 많은 분들께 오늘날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ESG 경영을 오늘날 기업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ESG란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호 등 앞장서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 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1976년대 설립된 록시당이 재단을 세우면서 착한 소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록시당 시어버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부르키나파소부터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사하는 여성 인력을 자립해 돕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부르키나파소의 여성 인구의 90%가 문명이었기 때문에 분배 투지 센터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후 매년 시어버터 비용의 80%를 선지급함으로써 부르키나파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했고요. 또한 소규모 기업의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 이곳의 생산 시어버터의 공장 무역 마크를 부여해서 전문 생산을 지원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힘쓰고 있는데요. 올리비에 보송은 우연히 한 시각 장애인 글을 읽지 못해서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고 세계 최초로 상품 패키지와 점자를 표기를 했었습니다. 상품 정보가 점자로 쓰인 덕분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도 점자를 만져보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감사하고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배려를 하는 과정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죠. 이 밖에도 개도국의 안과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하늘을 나는 안과병원을 설립해 비행기 안에서 수술과 치료, 회복 등 모든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록시당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 덕분이자 매출의 일부를 재단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보송의 남다른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보송에게 대체 재단을 두는 이유가 어떤 거야? 아무런 수익이 남지 않는데라고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단 덕분에 록시당이 있고 록시당이 있어 재단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록시당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겁니다. 록시당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브랜드가 지닌 독특한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 스토리텔링으로 그 어떤 브랜드보다 잘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연적인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프로방스에 생산되는 이미지와 함께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로 표방하여 포장재 하나까지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는 디테일이 오늘날의 기업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주변에도 록시당이나 만큼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잘된 브랜드가 있을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여러분만의 관점을 그 브랜드의 성공 전략을 잘 분석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찾은 그 인사이트, 결국 그 지름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